남의 돈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고 맞벌이예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부터 확실한 원칙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자는 거였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도움 하나 없이 오로지 우리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월세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1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해서 지금 4살, 2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동서네 집안이 좀 넉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보니까 온 가족이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동서 부모님, 동서 시동생까지 각자 차 한 대씩 몰고 와서 주차장이 거의 외제차 전시장 수준이었어요. 가격대를 대충 검색해보니 1억에서 3억 사이. 우와, 진짜 잘 사나 보다 싶었죠. 결혼 후에도 동서네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시동생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입이 괜찮다고 했고, 동서는 전업주부였지만 집안 자체가 워낙 넉넉하다 보니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5년 동안 동서는 차를 1번 바꿨고요. 시동생은 2번이나 바꿨어요. 물론 전부 외제차로요. 해외여행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비즈니스석에 5성급 호텔만 골라서 다니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보면 몰디브, 유럽, 일본 끊임없이 여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명품도 자주 사는 것 같았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동서가 새 가방을 들고 오거나 시동생이 새 시계를 차고 오거나 남의 집 사정이잖아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잘 살면 잘 사는 거지 저희랑은 다른 삶의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작년 설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 시동생 가족까지 전부 저희 집에 오셨죠. 집이 좁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랴, 손님 맞이하랴.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게 있었어요. 주방 옆 선반에 공과금 고지서랑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쌓아뒀던 거예요. 내야 할 것들 정리해두려고 거기 올려놨는데 치우는 걸 잊어버린 거죠. 동서가 물 마시러 주방에 갔다가 그걸 본 겁니다. 헉, 언니. 건강보험료가 이만큼이나 돼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동서 목소리가 워낙 커서 거실에 있던 시부모님도 다 들으셨습니다. 얼만데? 이게 엄청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잖아요. 저희 부부가 벌이가 괜찮은 편이다 보니 건강보험료도 꽤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본의 아닌 인증을 해버린 거죠. 우리 집 소득 이 정도입니다 하고.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그 후로 가족 모임만 있으면 시동생과 동서가 장난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내가 제일 부자일 거야 진짜.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네.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농담이려니 했죠. 하지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결과잖아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저도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는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차는 결혼 전에 샀던 거 그대로 타고 있어요. 국산차고 벌써 7년 차인데 아직도 멀쩡하거든요. 옷도 대충 입습니다. 브랜드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편하고 깔끔하면 그만이죠. 외식도 자주 안 하고 해외여행은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요? 미래가 불안해서입니다. 지금 많이 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벌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또 얼마나 돈이 들지 모르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 단톡방에 동서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기자동차 사진이 올라왔어요. 애들이 타고 노는 그런 작은 전기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차처럼 생긴 고급형이더라고요. 예준이가 이거 타고 싶대요. 가격 검색해보니 80만 원. 또 어느 날은 교육용 장난감 세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블록이며 뭐며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대한 세트였어요. 가격은 120만 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카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은이 겨울 잠바 없어요. 너무 추워해요. 사진 보니까 잠바 입고 있던데요?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비싼 거 사달라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단톡방에서 읽씹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5만 원짜리 장난감 사줬어요. 사실 조카들은 정말 예뻐요.
큰 조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은 물론이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챙겨줬어요. 하지만 저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나이에 맞게 해주기. 용돈은 10,000원짜리 한 장. 선물은 비싸봐야 50,000원 정도 하는 장난감. 가끔 특별한 날에는 100,000원 정도 하는 브랜드 아동복이었죠. 그러다 몇 달 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선의 집안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동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안 풀리면서 집안 전체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일도 프리랜서라 원래 불안정한데 경기까지 안 좋아지니까 수입이 확 줄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외제차 2대를 판다고. 그럼 국산차로 바꾸거나 차 한 대만 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억 원짜리 외제차 신차를 샀더라고요. 차 2대 팔았으니까 한 대는 새로 사도 되지 않아?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무조건 신차래요.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서 1억짜리 신차를 사는 게 정상인가요? 그러면서 작년에 영끌에서 산 아파트 대출이자 때문에 이제 진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매달 이자만 400만 원씩 나간다는데 도대체 얼마를 빌렸길래 이자가 그렇게 나오는 건지. 시부모님이 1억을 보태주셨고 나머지는 전부 대출로 메꿨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동생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집을 뺏길 지경이야. 가족끼리 한번 도와야지. 무엇보다 조카들 생각해봐.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안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금 중에서 2억만 갚아줘라. 2억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그냥 주라는 게 아니야. 차용증 쓰고 연 4% 이자 쳐서 매달 원금 포함 200씩 갚겠대. 내가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어쩌겠니, 가족인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의견은 이랬어요. 2억은 갚아주되 제대로 된 차용증을 쓰자. 공증도 받고 이자율도 시중금리에 맞춰서. 그리고 매달 상환 계획도 확실하게.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지금도 이자 400만 원 못 갚아서 난리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한두 달 갚다가 이번 달은 좀 어려워. 다음 달에 몰아서 낼게. 이러다가 결국 흐지부지 될 게 뻔해요. 그럼 2억은 그냥 날리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죠. 지금 위기가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본인들 소득에 맞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만약 저희가 2억을 갚아준다고 칩시다. 당장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비슷한 생활을 할 거예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 외제차 바꾸고 여행 가고 명품 사고. 그러다 또 위기가 오면 또 저희한테 손 벌리겠죠. 형님은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거뜬하지. 저번에도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줄 거야. 끝이 없습니다. 남편이랑 오래 이야기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도 남편의 동생이고 조카들도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도와주자고 했어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걸로요. 1억짜리 외제차를 팔고 거기에 5천만 원 더하면 그래도 숨통은 좀 트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희 뜻을 전했더니 5천만 원 갖고 뭘 하라는 거냐며 형네가 돈도 많으면서 째째하게 군다고 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천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생네 도와줄 생각은 절대 없어. 당신이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이혼하고 도와. 남편도 이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는 시동생네와 연락 끊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지금도 계속 연락해 오세요. 하루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하게 구는 거 아니냐 하시고 또 하루는 조카들 생각 좀 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정말 서로를 아끼고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욕심으로 망해놓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건 그건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를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